동궁은 노론이나 소론을 알 필요가 없고 이조판서나 병조판서를 알 필요도 없으며 조정의 일에 대해서는 더욱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삼불필지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영조 51년 11월 20일 오전 10시에 시작이 되는데요. 이날 영조가 신하들과 세손을 들어오게 한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세손에게 대리청정을 명령을 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실록이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영조가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정신과 기운이 너무나 피곤하니 비록 한 가지 업무라도 처리하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만기를 칠람하겠느냐. 국사를 걱정하느라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어린 세손이 노론을 알겠느냐, 소론을 알겠느냐, 남인을 알겠느냐, 소북을 알겠느냐, 국사를 알겠느냐, 조정의 일을 알겠느냐, 병조판서는 누가 할 만한지를 알겠으며 이조판서는 누가 할 만한지를 알겠느냐. 임금이 이런 노론, 소론 같은 당파도 알아야 되고 또 국사도 알아야 되고 조정일도 알아야 되고 그 인사를 할 때 누가 적임자인지도 알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세손에게 알려줘야 될 게 아니냐. 그러면서 영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은 형편이니 장차 종묘사직을 어디에다 두겠느냐. 나는 어린 세손으로 하여금 그것들을 알게 하고 싶으며 또 그것을 내가 보고 싶다. 그러면서 영조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영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예 자리를 선위하고 싶으나 어린 세손이 놀라고 마음이 상하게 될까 두려워 차마 말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대리청정은 과거의 선례도 있으니 경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아예 왕위를 세손한테 물려주고 싶은데 그거는 세손한테 너무 부담을 줄 것 같고 대리청정이라도 시키면 어떻겠느냐. 근데 이런 영조의 구상에 대해서 이제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당시 좌의정이었던 홍인안이었어요. 홍인안이 영조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궁은 노론이나 소론을 알 필요가 없고 이조판서나 병조판서를 알 필요도 없으며 조정의 일에 대해서는 더욱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삼불필지예요. 그 삼불필지라는 것은 세 가지를 알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요. 아까 영조가 어린 세손이 노론을 알겠냐, 소론을 알겠냐, 이조판서, 병조판서를 알겠냐, 조정일을 알겠냐,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홍인안은 세손은 그런 거 몰라도 된다. 세손은 그런 거를 굳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세손이 알아서 뭐합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대리청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홍인안이 이렇게 앞장서서 반대를 하자 위에 듣고 있었던 신하들도 대리청정은 안 된다. 전하의 환우가 점점 좋아지셨는데 대리청정 할 필요가 뭐 있겠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이렇게 자신의 뜻을 안 받아주니까 영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뜻은 이러한데 경들이 몰라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내 사업을 내 손자에게 전할 수 없단 말이냐. 조정의 일이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종묘사직을 어찌하며 백성들을 어찌할꼬. 이렇게 해서 영조가 신하들을 전부 물러가라고 말을 합니다. 영조가 너희 다 물러가 있어 하고 누구를 부르냐면 세손인 정조를 불러서 정조의 손을 잡고 간곡하게 타일렀다고 해요. 당시 정조가 쓴 일기를 보면은 그 신하들이 나간 다음에 영조가 정조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정조한테만 기니 할 말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너는 저 대신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라. 하라비는 손자에게 의지하고 손자는 하라비에 의지하는 것이니 서로 의지하는 상황에서 의례적인 사양이 왜 필요하겠느냐. 그러니까 신하들이 뭐라고 하든 너는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그러면서 영조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단지 내 하교를 따르고 내 뜻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너의 효도이다. 그러니까 저 신하들이 뭐라 하든 너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나만 믿으면 된다.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만 잘 들어라. 근데 정조가 또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덥석 받을 수는 없잖아요. 방송에서 감히 어떻게 대답을 하지는 못하는데요. 이렇게 손까지 잡고 그 할아버지가 진심을 말을 하니까 정조 역시도 그 할아버지의 이 진심을 이해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당시 정조의 작은 외조부이자 해경궁의 작은 아버지인 홍인안은 왜 이렇게 강한 발언을 불사하면서까지 정조의 대리청정을 막으려고 했을까? 상식적으로 정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거든요. 조금 있으면 정조가 왕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상황인데 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위험을 무릅쓰는 일을 할까? 지금 정조한테 밉보여서 좋은 일이 뭐가 있겠어요? 대체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반대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조의 엄마인 해경궁이 쓴 한중록이라는 기록인데요. 해경궁은 한중록에서 자신들의 집안에서 반대한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영조께서 정신이 혼미하여
헛말을 반 이상 하시니 이것이 대리청정을 정말로 하고자 하시는 것이었음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우리 사실 지난 정조극장 시간에 영조의 치매 의심 증상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영조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헛소리도 계속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대리청정을 시키겠다는 저 영조의 말이 헛소리인지 어떻게 아느냐. 저게 정말 맨정신에서 나온 말인지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겠느냐. 우리는 영조가 또 정신이 오락가락 하나 보다, 또 헛소리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해경궁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작은아버지 홍인환께서는 원래 그런 일에는 남들보다 눈치가 빠른 편이신데 만약 영조의 뜻이 정말 그러한 줄 아셨다면 당연히 즉석에서 받아들여 자신의 공으로 삼고자 했을 것이다. 만약에 영조의 뜻이 정말 대리청정을 시키려고 하는 줄 알았다면은 당연히 홍인환이 그거를 즉석에서 받아들여서 내 공으로 삼지 않았겠는가. 왜냐면 홍인환은 권력에 욕심이 많은 인물이니까 당연히 눈치를 챘다면 나중에 그걸 자기의 공으로 떠벌렸을 사람이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건 당시 영조의 뜻이 진심이었는지를 우리가 몰랐다. 이렇게 반대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해경궁 집안에서 걱정했던 부분은 바로 화한옹주인데요. 해경궁과 홍인환은 이 대리청정이 화한옹주가 파놓은 함정인 줄 알았어요. 한번 읽어보면은 하지만 작은아버지는 영조께서 공연히 마음도 없이 하는 말씀인 줄로 의심하고 또 이것이 화한옹주가 파놓은 함정인 줄 알고 걱정이 되어서 일단은 피하고 보자 라고 하시다가 죄를 잊게 된 것이다. 그가 정리를 해보면 홍인환이 반대한 이유는 정조가 왕위에 오르는 걸 방해하려고 했던 목적이 아니라 일단은 영조의 뜻을 몰랐고 두 번째는 이것이 혹시나 저 화한옹주 측에서 파놓은 함정이 아닌가. 그러니 좀 더 확실해질 때까지 일단은 피하고 보자. 미봉하는 차원에서 홍인환이 그렇게 말을 한 것이다 라고 해경궁은 이제 변호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몰랐다고 하는 변명에 대해서 세손인 정조는 좀 생각이 달랐는데요. 정조는 자신의 일기에서 홍인환이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죄의 이유는 될 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조가 이렇게 말을 해요. 홍인환이 정말로 임금의 본 뜻을 모르고 조금도 다른 마음이 없었다 할지라도 세 가지를 굳이 알 필요 없다라고 한 그 삼불필지의 말은 신하가 감히 입 밖에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가 해경궁의 그 변호처럼 진짜로 홍인환이 몰라서 그랬다고 치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세 가지를 굳이 알 필요 없다라고 한 이 삼불필지는 신하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정조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조는 이 부분은 단호하게 대처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정조가 홍인환을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날 당일 저녁에 연석에서 있었던 홍인환의 태도였습니다. 영조가 이날 아침에만 대리청정의 명을 내린 게 아니라 같은 날 저녁에도 신하들을 소집해서 아침에랑 마찬가지로 똑같이 세손에게 대리청정을 하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홍인환이 이날 저녁에도 아침 때와 마찬가지로 세손의 대리청정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끝까지 세손 대리청정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인환은 아침에도 반대를 하고 또 저녁에도 반대를 한 거예요. 근데 정조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주장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조의 일기인 존영각 일기를 보면은 정조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아침에 홍인환이 세 가지를 굳이 알 것 없다라는 말을 하자 자궁, 여기서 자궁은 해경궁을 말합니다. 해경궁이 이 소식을 듣고 홍인환에게 기별하여 수고를 덜고자 하는 임금의 본뜻임을 간곡히 알려주었다. 그러나 홍인환은 저녁 연석에서도 아침 때 한 말을 반복했다. 아침에 홍인환이 삼불필지의 말을 언급을 하자 해경궁이 그 소식을 듣고 홍인환에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따로 기별을 해서 이것은 임금의 본뜻이 맞다. 영조가 정말로 세손에게 수고를 덜고자 한다. 대리청정은 영조의 진심이다 라는 사실을 홍인환에게 간곡하게 알려주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인환이 이날 저녁에 영조를 만난 자리에서 아침 때와 전혀 바뀐 것이 없고 똑같이 대리청정을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정조가 이렇게 말을 해요. 아침에 한 말은 그래도 임금의 뜻을 몰랐다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 해경궁의 편지를 통해서 이미 임금의 본뜻을 알고 난 이후에도 똑같이 아침의 말을 반복했으니 과연 다른 마음이 없었다고 하겠는가. 그가 정조의 증언에 따르면 홍인환이 아침에 반대를 하고 저녁에 반대를 했는데 이 아침과 저녁 사이에 해경궁이 이미 홍인환에게 영조의 본뜻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홍인환이 영조의 본뜻을 알고 난 이후에도 똑같이 아침과 마찬가지로 대리청정을 반대를 했으니까
이것은 몰랐다는 말로 변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단순히 영조의 뜻을 몰라서 반대한 게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다 라고 정조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조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일까? 해경궁의 말을 또 들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해경궁은 자신이 홍인안에게 기별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해경궁이 한종록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내가 미리 작은아버지께 기별하여 세손의 뜻을 알아두게 했다면 작은아버지께서 세손의 뜻을 알고 그런 실언을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가 정말로 정조의 주장처럼 내가 정말로 홍인안한테 기별을 해서 저 세손의 뜻을 알아차리게 했다면 당연히 작은아버지께서 세손의 뜻이 이렇구나 하면서 실언을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작은아버지가 그런 실언을 했던 것은 내가 그런 기별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기별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경궁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해경궁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 그때 꽉 막힌 마음으로 대리청정을 받지 않는다 해도 왕위가 어디로 가겠는가. 굳이 기별까지 하랴. 집안에서도 번거로운 듯 기별치 않았다. 그러니까 정조는 해경궁이 기별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해경궁은 기별을 안 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경궁은 자신이 그때 기별을 안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책하고 후회를 합니다. 해경궁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작은아버지의 일이 전부 내 죄요, 내 탓인 듯 하고 모든 것이 한이 된다. 그해 겨울 작은아버지의 실언 한마디로 우리 집안이 망하기에 이르니 하늘이 어찌 이러시는가. 통곡이로다. 그가 해경궁은 작은아버지가 저렇게 된 건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만약 그때 기별을 했더라면, 기별을 해서 세손의 뜻을 알려줬더라면 홍인안이 그날 저녁에 가서 그런 실언을 안 했을 텐데 내가 그런 기별을 안 하는 바람에 홍인안이 실언을 했고 그로 인해서 작은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 죽게 되었다. 이 모두가 다 내 탓인 것 같다. 이렇게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경궁의 이 자책을 들어보면은 해경궁은 홍인안한테 기별을 안 한 것 같은데 또 정조의 주장을 들어보면은 해경궁은 분명히 기별을 했다. 기별을 해서 영조의 뜻을 알려줬다.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조의 주장과 엄마의 주장 중에 어떤 게 맞는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둘 사이에 뭔가 착각이나 오해가 있는 것일까?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은 것일까? 그래서 다음 정조극장에서는 대리청정이 이 적들의 반대에 의해서 막히게 되는데 이 막힌 과정을 또 정조가 어떻게 뚫고 가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음 정조극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